미역, 잘못 먹으면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 바다 채소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미역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미역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미역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역은 조선시대부터 산모의 회복식으로 쓰였고, 동의보감에서도 혀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된 건강식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미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미역 100g 기준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오드 약 6000 마이크로그램, 칼슘 약 150mg, 식이섬유 약 3g, 비타민 K 약 50 마이크로그램. 알긴산 풍부하게 포함 수치로는 명시되기 어렵지만 수용성 식이섬유의 주성분입니다. 특히 요오드의 경우 미역 한 줌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의 20배를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 등 심장 박동 이상, 고혈압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역의 대표 효능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상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하루 요오드 권장량을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하고 있으며 미역은 이 요구량을 쉽게 충족시켜줍니다. 둘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미역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주 미역을 3회 이상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7mm 수은주 감소했습니다. 셋째,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미역에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두 미네랄이 균형 있게 작용하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칼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역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을 다량 함유한 미역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은 높아 체중 감량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은 평균 약 40칼로리 수준입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천연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해주며 피부 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후코이단은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약 20%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70대 여성 어씨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다가 주 3회 미역국과 미역 샐러드를 섭취하는 식단을 6개월간 유지했고 그 결과 골밀도 수치가 6% 증가한 것을 병원에서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역국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회복 기간이 평균 3일 단축되었으며 철분 수치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역은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 요오드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마른 미역 1g에 20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즉, 단 5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0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미역의 효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미역의 효능과 장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역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미역. 그냥 끓이기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2배, 아니 그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분들께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 3가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미역과의 시너지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식재료들입니다. 이제부터 미역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 첫 번째 궁합 소고기. 미역과 소고기, 최고의 산후 회복식 조합. 미역국에 소고기 들어간 거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왜 하필 소고기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철분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때문이에요. 소고기에는 햄철 풍부하게 들어있고 미역에는 비햄철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섭취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미역국을 매일 섭취한 여성 그룹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2주 만에 평균 1.2g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 후 빈혈 증상이 있거나 철분 부족이 있는 여성분들께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줘서 골감소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섭취 시 팁으로는 기름기 적은 우둔살이나 앞다리살을 사용하면 포화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궁합 멸치 또는 새우. 칼슘,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콜라보. 미역 자체에도 칼슘이 풍부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멸치나 새우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미역 100g에는 칼슘이 약 150mg, 멸치 10g에는 칼슘이 무려 700mg 들어있습니다. 새우도 마찬가지로 칼슘, 마그네슘, 인이 골고루 들어있어 뼈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손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산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역과 멸치를 같이 섭취한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유지율이 약 13%더 높았고 낙상 사고의 빈도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섭취 팁으로는 미역국에 볶은 멸치를 갈아 넣거나 미역 무침에 데친 새우를 넣어 샐러드 형태로 먹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모두 챙길 수 있어요. 3. 세 번째 궁합 현미밥. 당뇨, 대사증후군, 고혈압 예방까지. 우리가 늘 먹는 밥, 흰쌀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역과의 조합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현미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미역 역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두 식품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지방 흡수 억제에 탁월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서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한 당뇨병 환자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 감소, 같은 식단에 미역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식후 인슐린 분비량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현미의 저항성 전분이 미역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결합할 경우 장내에서 지방 흡수를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는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팁은 미역국과 현미밥 한 공기, 여기에 김치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영양 밸런스가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덧붙이는 이야기 이 조합, 실제로 효과 있을까? 서울 서초구 보건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미역 소고기 현미밥 식단을 4주간 실험했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혈압 수치 평균 7mm 수은주 감소, 체중 1.3kg 감소, 총 콜레스테롤 수치 15mg 감소, 피로감과 식욕부진 호전 비율 73%.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단순히 잘 어울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면역 기능, 대사 기능, 순환 기능까지 두루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된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미역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고기, 멸치새우, 그리고 현미밥. 이 3가지는 약이 되는 식단의 핵심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역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음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같이 드시고 있어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꼭 보셔야 해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강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미역. 아무 음식과 같이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잘못 조합된 식단은 심지어 갑상선 기능 저하, 칼슘 흡수 방해, 혈압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 당뇨나 신장 기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건강 정보는 꾸준히 듣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시금치. 미역 시금치, 칼슘 흡수 70% 이상 방해된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미역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옥살산 수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미역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수산칼슘을 형성합니다. 이 형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국대 식품생명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28%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단독 섭취 시와 비교하면 72% 흡수 감소 효과입니다. 또한 수산칼슘은 신장 결석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에 물 섭취량이 적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금치 나물은 아침 식사나 점심에 따로, 미역국이나 미역무침은 저녁 식사에 따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가공 치즈류 및 유제품 과다 섭취. 미역 치즈에 칼슘은 많지만 마그네슘 불균형으로 혈관 위험 높아져. 치즈와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에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약 21 비율로 균형 있게 들어있지만 일부 치즈류, 특히 체다 치즈, 가공 슬라이스 치즈는 칼슘이 지나치게 많고 마그네슘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혈관 내 칼슘 침착이 증가하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과 치즈를 함께 많이 먹을 경우 칼슘 과잉 섭취로 인해 마그네슘 부족 증상 근육 경련, 수면 장애,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량이 하루 1200mg 이상인 중노년층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4배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섭취 팁.
미역과 유제품을 같은 식사에 섭취해야 할 경우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통곡물 혹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최악의 궁합소금, 간장, 액젓 등 염분 많은 조미료. 미역 염분, 나트륨 과잉 섭취로 심장질환 위험. 미역 자체에는 이미 자연적으로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마른 미역 100g 기준으로 약 25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시 소금이나 간장, 액젓 등 고염 조미료가 더해지면 성인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미역국 한 그릇에 간장 1스푼만 더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경희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량이 하루 3000mg 이상인 고혈압 환자 그룹은 심장마비 발생률이 2.1배 더 높았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장질환, 뇌졸중, 혈관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미역국 끓일 때는 간장을 줄이고 멸치 다시마 육수나 마늘, 참기름, 들깨가루 등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내면 염분을 줄이면서 풍미는 살릴 수 있습니다. 된장도 염분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미역과 시금치, 치즈, 염분 많은 조미료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대, 조리법, 양 조절로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미역 먹는다고 다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영양소가 절반 이상 손실되고 끓이는 방식이나 먹는 빈도에 따라 요오드가 과잉 섭취되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제대로만 먹는다면 고혈압, 당뇨, 변비, 피로회복까지 도와주는 자연 그대로의 보약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미역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과 정확한 보관법,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미역 다이어트나 미역 샐러드처럼 유행하는 섭취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 위해 매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역을 건강하게 보약처럼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역은 요오드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약 210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수치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인 150마이크로그램의 무려 14배에 달합니다. 물론 미역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요오드 섭취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미역을 섭취한 성인 여성 그룹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후쿠오카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요오드에 민감한 체질일수록 하루에 1g 이하의 미역 섭취가 적절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미역은 하루에 1g에서 3g 사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생미역은 신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고 짠맛도 강합니다. 데치지 않고 먹을 경우 과잉 요오드 섭취가 될 수 있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을 한 번만 살짝 데쳐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데쳐내면 요오드가 약 80%까지 줄어들고 짠맛도 빠지며 식감도 부드러워져 소화에도 더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찬물에 10분 정도 미역을 불린 다음 끓는 물에 짧게 데친 후 찬물에 한번 헹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미네랄은 남기고 과잉 요오드와 염분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미역을 먹는 시간대와 같이 곁들일 음식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을 공복에 드시면 장을 자극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위장을 부드럽게 데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대에는 미역 무침이나 샐러드처럼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기름기 없이 끓인 미역국이나 미역죽이 소화에 부담 없이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참기름, 마늘, 깨소금은 미역과 궁합이 잘 맞는 재료입니다. 소화를 도우며 항산화 작용도 있기 때문에 꼭 함께 활용해 보세요. 이제는 미역의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역은 공기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이 잘못되면 영양소가 손실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미역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기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냉장 보관보다는 상온에 그늘진 곳이 더 적합합니다. 한번 데친 미역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지퍼백에 한번 먹을 양만큼 나눠 냉동 보관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생미역은 아주 민감합니다. 씻은 생미역은 반드시 하루 안에 드셔야 하며 2일 이상 지나면 요오드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비린내가 강해지며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미역 섭취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 젤리입니다. 불린 미역을 곱게 갈아 천연 한천가루, 꿀, 레몬즙과 함께 섞어 작은 틀에 부어 냉장 보관하면 미역 젤리가 완성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아침마다 한 조각씩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배변 활동이 훨씬 좋아진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미역 샐러드입니다. 데친 미역을 오이, 양파, 당근, 토마토와 함께 섞은 후 발사믹 식초나 참기름 드레싱으로 간을 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해조류 샐러드가 중성지방을 낮추고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 스무디입니다. 데친 미역 소량과 사과 반쪽, 바나나, 요구르트, 물을 함께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요오드와 식이섬유, 칼륨이 함께 들어가 혈압 관리에 유익하며 포만감도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역은 데쳐서 먹는 것이 기본이며 하루 1g에서 3g,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칼슘, 요오드,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샐러드, 스무디, 젤리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관 시에는 공기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건미역은 밀폐하여 서늘한 곳에, 데친 미역은 냉동 보관하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실제 질문들을 바탕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미역국을 먹어도 되는지, 생미역과 건미역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미역은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등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만 모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미역,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고혈압 있어도 미역국 먹어도 돼요? 미역은 생으로 먹어야 좋아요? 데쳐야 좋아요? 생미역과 건미역 중 뭐가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주셨어요. 실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미역 섭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내 몸에 꼭 맞는 미역 섭취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는 꾸준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혈압이 있어도 미역국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드셔도 됩니다. 단, 국물의 간을 꼭 약하게 하셔야 하고 미역 자체는 데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가 하루 1000mg 증가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4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2.5mm 수은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물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고기 육수나 된장, 소금을 많이 넣으면 결국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역의 이점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싱겁게 간을 하거나 아예 간을 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생미역과 건미역, 뭐가 더 좋은가요? 생미역은 겉보기에는 신선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오드 농도가 높고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나 해양 중금 속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미역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보관이 용이하고 미생물 번식 위험이 적고 요오드 농도도 일정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데치거나 끓이는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건미역을 불렸다가 데쳐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생미역보다는 가공 및 열 처리를 거친 건미역이 안정성과 영양소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미역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도 아주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요오드 섭취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요오드 섭취 권장량은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건미역 1g에도 이미 약 200에서 300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요오드 제한 식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거나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규칙적인 미역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갑상선 이상이 있는 분은 주 1회 이하로 데친 미역을 적당량 섭취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미역은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 공복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은 속을 편안하게 덮여주고 장 운동을 자극해 변비 해소, 노폐물 배출, 위 기능 향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도 나쁘진 않지만 특히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맑은 미역국이나 미역죽이 소화 부담이 적고 야식 욕구도 줄여주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하루 3번 몇 끼마다 미역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요오드 섭취량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끼 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미역은 냉동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냉동 보관하면 영양소가 사라질까봐 걱정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역의 주요 성분인 알긴산, 후코이단, 요오드, 칼슘 등은 냉동 보관 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미역을 데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 담아 냉동 보관하면 최대 3개월까지 영양소 손실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동 후에는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고
다시 얼리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 미역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포만감을 높이고 지방과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은 100g당 칼로리가 약 43칼로리로 매우 낮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역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섭취는 요오드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역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있게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미역 섭취에 대한 질문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도 여전히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두릅은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앞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미역처럼 건강하고 탄력 있는 삶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